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 총생산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 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 펠로우는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의 일본 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는데요.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포린 어페어스 등의 글을 쓰고 있는 일본 경제통입니다. 그는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한일 경제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은 노동 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단위 노동 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죠.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 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고 한국의 산업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말하였죠. 하지만 카츠는 한국의 문제점을 밝히며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8,000개 이상의 고성장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 100만 명당 고성장 기업의 수에서 한국이 선진 12개국 중 5위에 올라있는 이유다고 밝혔습니다. 카츠는 일본은 기업 창업자의 성공에 관한 핵심 지표를 측정한 일조차 없다. 이는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고 지적하였죠. 이어 그는 한일의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은 일본의 나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임금 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 데 있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 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DP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났고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죠. 카츠는 한국이 일본 추월에 성공한 요인은 학교 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교육 수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따지는 인적자본 지표에서 한국은 1960년 일본의 70%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선진 31개국 중 5위로 13위의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GDP 대비 비중도
한국은 OECD 26개국 중 15위인 반면 일본은 25위로 최하위권인데요.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률도 일본은 OECD 26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간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 경영개발연구소가 평가한 디지털 분야의 비즈니스 민첩한 대응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비교 대상 64개국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53위에 머무르며 압도적인 차이로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죠. 노동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평가에서도 일본은 141개국 중 58위에 그치며 25위를 기록한 한국에 크게 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이 석 달 만에 세계 1위로 복귀했습니다. 2월 수주에서 전 세계 발주량의 70% 상당을 쓸어 담으며 다시 정점에 섰죠. 특히 고부가 선종인 LNG 운반선을 독식하며 중국을 멀찌감치 따돌렸는데요.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선박 발주량은 129만 CGT, 41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한국이 86만 CGT, 16척을 수주하며 점유율 67%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은 34만 CGT, 15척으로 26%, 일본은 4만 CGT, 3척으로 3%로 집계되었습니다. CGT는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 단위인데요. 가격이 비싼 선박일수록 값이 크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저가 벌크선 위주로 수주한 탓에 점유율에서 크게 밀렸죠. 반면 한국은 지난달 시장에 나온 고가 LNG 운반선 7척을 모두 수주하며 CGT 수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2월까지 누계 수주에서도 한국은 281만 CGT, 56척, 55%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많은 61척을 수주하고도 201만 CGT, 39%에 그쳤는데요.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22척 중 68%인 15척, 대형 컨테이너선 22척 중 73%인 16척을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각각 6척과 7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고부가 대형선 시장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의미이죠. 업계 관계자는 국제회사기구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LNG 운반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곧 계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통한 대량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